보면 될 정도로. 그래. 자, 볼게요. 자, 인구 이동 가운데 이제 반복 후에서 반복 후가 아니라 반복 직후구나. 미안해요. 자, 반복 직후의 인구 이동을 볼게요. 자, 반복 직후에는 일제 시대랑 전반적으로 인구 이동이 반대가 되겠죠. 자, 이때는 외국에 나왔던 많은 독소들이 귀국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주된 인구 이동 흐름 방향은 국외에서 국내로 이렇게 이동해 왔다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일단 나중에 도시 단어를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자, 외국에서 귀국한 사람들이 주로 정착할 곳이 대도시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도시 지역이 성장했거나,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거니까 그냥 그것만 보세요. 자, 그다음 시간이 지나서 반복 다음에 커다란 사건이 있죠. 6.25 전쟁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념 때문에 또는 전쟁을 피해서.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인구 이동 흐름 방향이 어디냐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여러분 나중에 근현대 시간에 배우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해방이 된 뒤에 모든 재산을 북한에서 압류하게 돼요. 몰수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무상 배분하게 되는 과정에서 부자들 당연히 그만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재산 많은데 다 압류해 가니까. 자, 그래서 주로 부자들이 그걸 피해서 남한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월남, 당연히 월남이니까 이때 인구 이동 방향은 북쪽에서 남쪽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인구 흐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딱히 뭐 인구 흐름이라기보다는 북쪽에서 남쪽인 건 맞는데 6.25 전쟁 당시 단 한 번도 공산군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고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남도 지역. 자, 그래서 사람들이 부산으로 거기는 단 한 번도 정리가 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산이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돼요. 그것도 좀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월남한 주민들이 정착해서 살던 동네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또 우리 남산 밑에 가보면 이런 동네 이름이 있어요. 동네 이름이 해방촌이에요. 동네 이름 자체가. 그다음 부산에 가면 동네 이름이 이런 동네가 있어요. 광복동이라고. 자, 주로 이북에서 내려왔던 이북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정착해서 마을을 이루었던 곳. 그런 동네가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둘 것. 자, 당연히 월남한 사람들은 남한이 고향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월남에서 대부분 역시 대도시에 정착하게 돼요. 자, 당연히 전쟁 끝나고 나서 갑자기 대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니까 한자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겠죠. 자, 그래서 월남촌, 월남한 사람들이 살던 이런 해방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활 환경이 열악해서 우리가 슬럼이라는 말 알죠? 생활 환경이 열악한 곳. 그래서 전쟁 후에는 대도시 지역에 슬럼 현상도 생기게 돼요. 그것도 도시 상황에 살 거니까 그냥 미리 알아두세요. 부자가 이사가 돼요. 물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온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주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런 공산주의를 피해서 자유주의를 펼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잖아.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연고지가 아닌 다른 남의 땅에 가서 정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960년대 이후 정리할게요. 자, 1960년대 이후에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자,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공업화, 산업화가 됐죠. 자, 공장을 짓는 곳은 시골이 아니라 도시에 공장을 지으니까 도시에 일자리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촌하고 이별한다. 이촌이에요. 그 다음 도시로 향한다. 이촌 향후 현상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는 대도시 지역이 당연히 발달했을 것이고 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 다음 새로운 공업 지역이 생겼죠. 남동임해 공업 지역. 그렇죠? 그래서 남동임해 지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사람들도 그 지역으로 몰려들었겠죠. 이게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 방향이에요. 하나 더 정리하자면 이게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는 건 아니고 1960년대 이후를 따로 구별해요. 이제 산업화학, 공업화가 거의 끝나고 탈산업 사회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는 인구 이동 방향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인구 이동 방향을 봤더니 첫 번째 이촌 향수 현상은 여전히 계속돼요. 다만 이때에 비해서는 그 인구가 좀 줄었죠. 자, 이때는 일자리를 찾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면 이때는 대표적인 인물이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젊으면은 그냥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로 오는 경우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쵸? 젊으면은 전문대학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젊으면서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촌 향수 현상은 여전했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가 중요해요. 자, 이때는 시골에서 도시로 오는 게 대부분이었다면 1990년 이후에는 도시하고 도시 사이에 인구 이동이 굉장히 많아져요. 자, 그런데 도시가 똑같은 도시가 아니라 하나는 대도시, 하나는 대도시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 자, 그래서 손 한번 들어봐요. 자기 고향이 광명이 아닌 사람. 그치? 거의 절반 또는 3분의 1 이상이 광명이 고향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다른 데서 이사를 왔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디서 왔냐면 서울에서 왔어요. 반대로 광명에서 살다가 뭐 시골 출신도 있어요? 어디? 수원? 수원은 야, 수원이 시골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자, 반대로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보면 광명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가는 거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오늘날 주된 인구 이동 흐름은 대도시와 주변 위성도시 사이에 이게 대부분을 차지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는 서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주변에는 위성도시가 워낙 많으니까 뭐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광명과 같은 경기도 일대에 위성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첫 번째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 두 번째, 부산도 인구가 35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거대한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도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주변에 있는 김해나 양산 같은 도시로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가요. 위성도시가 된단 말이에요. 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부산하고 그 다음 또 적을 대구 주변에도 그냥 위성도시가